있지만 또 이제 아닌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마르시아라는 학자가 요거를 이제 정체감의 범주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정체감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체감 혼란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체감이 유실된 사람, 네 번째가 유예된 사람이에요. 어떠냐? 정체감 성취가 된 사람은, 청소년은 내면화된 자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고요, 가치관이 있고, 인생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자기 가치 체계를 개발하는 사람이 정체감 성취된 청소년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혼란.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고 약한 의지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 예,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일찌감치 차단된 사람, 청소년이고, 유예는 뭐예요? 개인적 가치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아직 결정을 못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예요. 불안, 비판적이고 종교적인 문제에 심하게 논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체감 유예가 바로 에릭슨이 이제 청년기에 그래서 정체감 유예 시기를 아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릭 에릭슨은요,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외모가 이제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 에릭슨을 낳고 2살 때 유대인 의사와 재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엄마가 자기 친생부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았대요. 근데 생긴 게 이제 유대인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 쟤는 분명히 유대인인 가정에서 자라는데 생긴 게 마치 이제 유럽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너는 도대체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 아빠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놀림받고, 유대인 무리에 가면 너 유대인 맞냐 그러고, 또 이쪽 유럽 계통의 아이들은 쟤는 유대인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정체감 혼란을 많이 겪고, 그래서 하루는 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엄마, 나는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엄마가 그때 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슬쩍 그렇게 부엌에서 피해서 들어가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본인이 경험한 그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헝가리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이론,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갖다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에릭슨은 이제 유대인 나치 탄압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에릭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는 그 전까지는 홈브루거 에릭슨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좋아했대요. 홈브루거라 해서 햄버거라고 놀림 받았는데, 햄버거 놀림 안 받겠다고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에릭슨은 대학을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생애 발달 8단계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고요.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했습니다. 네, 희망적이죠. 청소년들이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탐색, 진로 선택, 진로 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 진로를 개발해야 되겠죠. 정체성에서 이제 그 한 부분이죠. 네. 이때는 이제 그 성적인 충동과 심리적 역동으로 인해서 본능의 그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내적 욕구를 현실에 알맞게 중재하는 자아 통합 능력이 요구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에 관심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존재와 능력, 가치관, 진로를 검토하며 방황과
자기 탐색의 시간을 경험하는 동안 긍정적인 자정책을 확립하는데 인지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대의 활동이 왕성해지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본능에 충실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적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내적인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자기 정체감이 건강하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중요한 이유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주변인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호성, 내가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걸 탈피하고자 노력하면서 진학이라든지 취업에 관련된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로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싹 트면서 개인의 중권 틀을 선택하고 새롭게 내면화된 동일시 대상과 그리고 내용, 미래 계획과 포부를 역동적으로 사고하고 통합하면서 조직함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면서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사회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지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도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제가 이거 PPT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대학은 내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산업대를 갈 것인지, 아니면 기술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교육대를 갈 것인지, 전문대를 갈 것인지 이런 이제 다양한 선택이 이제 있겠죠. 네. 그런지 여기서 또 심리학 특색으로 중요한 것이 이게 인지적으로 아까 자중심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도 또 개인적 우화와 상상적 청중, 불멸의 환상, 거짓, 어리석음. 네. 이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개인적 우화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견해와 관심사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팝 스타나 이제 뭐 영웅 이런 사람들과 자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아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 우화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그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버지는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벌어오지? 왜 우리 아버지는 만년 과정이지?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사장이 못 되지? 이렇게 이제 비판의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상적 청중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추상적 사고 출현에 생긴 타인에 대한 지각이 왜곡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청중 속에 자신이 둘러싸여 있고 한마디로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믿는 경향으로 인해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타인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청소년 전기 애들이 그게 더 심하죠. 고등학교 가면 이게 이제 많이 정리가 되는데 지하철에서 한 아이가 가운데 있고 뺑 둘러서 여럿이 아이들이 있으면서 막 이제 한 아이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를 볼 때 저는 빙긋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웃어요. 왜 이제 제가 지금 저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길 가는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뻐야 되고 나는 멋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자주 보고, 그리고 학교 정문에서 화장 선생님이 싹 지워놓고 싹 지우고 이제 물수건으로 싹 지우면은 할 수 없이 지우고 들어가자마자 화장하기 시작하죠. 네, 불멸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나쁜 문제가 타인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폭주족하고 남의 자동차 뺏어서 몰래 이제 훔쳐가지고 그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폭주족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네, 나는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환상이 있어가지고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지도 어리석음이에요. 쉬운 문제를 갖다가 네, 아주 어렵게 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타인의 다른 사람한테 돋보이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청소년기 전기에 많이 일어나지요. 네. 사회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발달은 네,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대인관계 특성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 허용적 태도, 과잉보호적 태도, 민주적 태도,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부모님의 양육 태도, 아마 이걸 보시면서 청소년 기에 나는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을 했으며 부모님이 나를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지고 키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위주의적은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고 통제를 해요. 항상 명령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은 비난형을 많이 쓰고, 네, 엄격한 통제와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를 하는 거죠. 훈육에다가 체벌을 또 사용해요. 그래서 또 설명도 잘 안 해주고 해라면 해. 그래서 얘기를 하면 또 말대꾸한다고 혼나요. 자녀의 의사표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 세대들이 그렇게 이제 그랬었죠.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네, 위축되고 복종적이죠.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혼을 많이 났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대할 것이라는 전제가 자기 안에 표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일반화시키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청소년기가 되면 이때는요 엄청 반항적이고 공격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처럼 눈도 안 마주치고 한 집에 그래서 살아도 서로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는 네, 때려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든지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이 청소년기 때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참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엄마와 아빠도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죠. 허용적인 태도예요. 지나치게 자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도록 허용을 하죠.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면 통제가 없어요. 이 통제 없는 거가 문제가 돼요. 이 통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해요. 이런 애들은요, 남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네,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나 통제가 없고요. 충동적이고 공격적 행동에도 관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애들이. 한마디로 남의 집에 가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죠. 훈육의 일관성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 자신감이 있는 건 참 좋죠. 적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네, 규칙을 무시해요. 네, 제멋대로 행동해요. 충동 통제가 어렵고 책임감이 결여돼요. 자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회피하고 네, 그다음 변명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정말 청소년기에 부모들도 다루기 어렵지만 교사들이 정말 힘들죠. 네. 과잉보호적인 태도는요, 과도한 애정과 간섭, 네. 건강, 안전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적절한 기대와 요구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 스스로의 결정을 갖다가 경험을 갖다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심이 없어요.
자기 통제력도 부족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얻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늘 네, 옹양옹양옹양 부르고 이렇게 감싸서 하면서 이제 외부의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통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온실안의 화초처럼 이렇게 키우는 경우죠. 그래서 독립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오냐 이제 보호 싸서 키워가지고 자기 통제력도 부족하죠. 민주적인 태도를 보겠습니다. 분명한 규칙을 정해줘요. 그리고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대화를 사용하고 독립심을 격려해주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줘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자녀의 견해를 들어주고 그리고 소통을 하고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감도 높고요. 성취 경험이 높으니까요. 유능감과 자존감이 높고 독립적이고 사회성도 높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대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할 것이다라는 그 표상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너무나 이제 허용적인 태도가 이렇게 좀 심한 가정의 아이들은요. 학교 가서 아동기 때도 학교 가서 아동기 때는 뭐 어때요? 네, 여러 가지 학습 숙제 내주는 거 잘 해오고 그리고 뭐 반끼리 모둠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성취 경험을 많이 그리고 근면성이잖아요. 그리고 열등감, 근면성 내 열등감인데 그리고 또 그리고 학교에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 이거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 아동기 때. 그러고 사회성에서는 이제 그 또래 집단 안에 수용되는. 근데 이런 아이들은 규칙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또 어른들한테 또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교사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진짜 그 벌종으로 이렇게 학교에 소문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어릴 때부터 어디까지는 허용해주고 그 이상은 이제 될 때는 허용을 하지 않고 통제를 하는 이거가 일관성이 있게 될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디까지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알아가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친구 관계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집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죠. 그래서 뭐 소속감이 있으니까 같은 학교끼리 패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친구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기쁨, 수용, 믿음, 존중, 그리고 상호 지원, 그리고 신뢰, 이해, 자발성의 8가지 요소로 이제 상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의 가출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도덕성은 콜복의 도덕성 이제 이론에서 3수준인 관례적 도덕성이 이제 발달을 해서 개인 속에 내면화된 가치관에 따라서 가족이나 집단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고요. 옳은 행위란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동의에 기초하여서 정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영적 발달을 보겠습니다. 종교는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에 접근하기 위한 양식과 의식이 있으며 권능, 초월, 신비성, 매경심의 성스러운 것으로 조직된 일련의 활동이 종교 활동이죠. 네, 인간은 고독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갖다가 의지하는 구속의 유비의 속성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나 구속의 유비의 속성이 있습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종교가 무엇이며 자신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종교적 심성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고든 알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실천에 점진적인 하락이 와서 점점 그 청소년을 전도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신의와 불신,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갈등으로 네,
믿음의 문제의 회의를 확신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종교와 신앙을 갖다가 가장자리로 놓아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 감정이 소멸되어 가는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자녀들이 이제 교회 이제 청소년부를 주로 이렇게 형성을 하는데 정말 그 본인이 체험한 체험 신앙이 없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침에 엄마가 이제 교회 가라 하니까 오고 이런 수준으로 오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지요. 진로 발달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이제 소금이 결정체가 보이듯이 이렇게 어느 정도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진로 탐색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고 싶은지가. 그래서 뭐 지능 검사도 이렇게 하고요. K-웨이 지능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MBTI 검사도 해보고 또 네, 이렇게 성격 오요인 검사도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MMPI 검사도 하고요. 이러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 나가요. 그러면서 네, 자기의 이제 직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 가치, 경제적, 정치적, 네, 그 다음에 심리적, 사회 사업적으로 이론적 가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갖다가 생각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쇠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6차 산업이 무엇인지, 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전략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갖다 따지면서, 네, 이제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미 중학교 때 이제 특수한 중학교를 가서 아예 진로를 이제 결정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서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죠. 네. 그래서 미시적 수준에서의 관심 쟁점은 사회복지 수준에 관련해서 볼 때 청소년 자살과 건강 위험 행동 흡연,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거시적인 이제 수준에서 관심 쟁점은 청소년 비행과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경쟁과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를 갖다가 게임을 많이 하고 네, PC방 가서 이제 밥을 세우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될 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6장 청소년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이 미래의 꿈을 꾸면서 네, 꿈을 추구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피고 장애 요인을 제거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이제 청소년 사회복지의 이제 목표죠. 자녀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계층, 네, 그 계층에게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도적인 개념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다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적 개념에서는 이제 그 요보호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개념이 아직은 신체적으로나 이제 모든 면에서 미완성 단계에 있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인격의 형성 과정과 능력 배양의 과정에 있으므로 생활 개선과 시설,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지원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교 대사전에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각 그 사회 종합 시험장이다 중심이다. 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교회의 공적 의무를 갖다가 복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와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복지 및 서비스와 재반 활동을 갖다가 교회 청소년 복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에요. 132페이지에 보면 성서적인 측면, 선교적인 측면, 사회복지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네, 성서적인 측면을 볼까요?
네. 성서적인 그 청소년기 성경 인물에서 다윗과 요셉이 나오죠. 네. 다윗은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 목동이 이제 왕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세월을 그 목숨을 갖다가 예, 위태위태한 그런 걸 이제 그런 그 억울한 경우를 경험했지만 요셉도 그렇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왕이 기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을 갖다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자세를 끝까지 취해서 다윗은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시기 질투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 네, 그 한창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질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오히려 그 애고방의 시중을 드는 관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일약 애고방의 네, 그 신임을 받는 총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네,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내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서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참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거기서도 또 네, 성실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를 지킬 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모범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그 감옥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예,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성경인물에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겠죠.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보리떡 그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어떤 청소년 성경에는 이제 아동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거기다 축복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한 그런 이제 것을 이어서 전도자 바울이 그 다음에 전도자 바울로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 선교에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개척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는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유약하고 정말 연약한 디모데를 갖다가 교육시키고 이러면서 이방 선교의 대를 잇는 사역을 이제 하게 해주죠. 이래서 선교의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요. 첫째가 이제 빈곤 청소년, 부모의 보호에서 이탈된 청소년, 그리고 둘째가 청소년의 가출,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성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리고 셋째가 유해한 생활 환경을 차단하는. 네. 그래서 그 전자오락이라든지 전자오락의 그 폭력성, 그 다음에 음란물, 요즘에 엠번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유해한 만화, 비디오, 뭐 TV, 컴퓨터 이제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컴퓨터 중독, 네, 이런 게 그래서 놀이 한번 이렇게 그냥 거기 PC방에 가면 밤을 새고 오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런 걸 규제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죠. 이렇게 뭐 게임 중독이란 이런 데 빠진 청소년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놀이를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스포츠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체험의 공간, 건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이런 이제 것이 우리가 또 이제 해야 될 일이죠. 네. 청소년 복지의 중요성은 바로 청소년의 사회 부적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부적응이 이제 개인적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에서 오는 욕구, 좌절이죠. 욕구가 있으나 그 욕구를 갖다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핍과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좌절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청소년들은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족의 품 안에서 계속 자라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가난과 부모님의 이혼 또 재혼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것과 개인적인 그런 요인들의 부적응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의 기본 요소는요. 첫째가 안정된 가정 생활을 하도록 이제 이걸 원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네, 욕구가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채워져 있는데 집이 가난하면 여기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의 안정. 네. 가족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급식이 필요하고요. 몸이 또 아플 땐 진료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료를 갖다가 면제를 하든 보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의 보장.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 생활의 안정, 경제적 안정을 이제 필요로 하고요. 교육 서비스. 네. 모든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받을 것이 교육의 기본권을 갖다 법률로 정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함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돈이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우리 세대까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죠.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개인적 욕구에 비해서 적절한 교육의 기회와 함께 질적인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가 이제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표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서 확충시켜서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자질을 기른다. 두 번째가 사회